그래서 쓴 커피가 바디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치훈입니다. 오늘은 그 바디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근데 참 이 바디감이 설명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또 어려워요. 같이 먹지 않으면은. 어쨌든 오늘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바디감의 정의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느끼는 촉감과 무게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커피를 먹었을 때는 우리 입안에서 좀 가득 차고 풍성하고 매끈거리는 커피가 있는가 하면은, 또 어떤 커피를 먹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밋밋하고 약간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커피들이 있죠.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두 커피를 비교했을 때 입안에서 조금 더 풍성하고 매끈거리는 느낌을 주는 커피들을 바디감이 높다, 입안에서 매끈거리는 느낌이 없이 너무나 단조로운 커피들을 바디감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쓴 커피가 바디감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쓴 커피가 바디감이 높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. 오히려 약배전되고 조금 더 중배전된 콩들이 지나치게 강배전된 콩들보다는 텍스처라든지 마우스필이 훨씬 더 좋은 커피들이 있어요. 입안에서 매끈거림이나 풍성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더 많이 주는 커피들이 분명히 있죠. 이론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서 이 바디감이 느껴져 있는 성분들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로스팅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감소하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로스팅된 커피들한테는 쓴맛을 많이 느낄 수는 있지만 이 바디감은 오히려 떨어지게 느끼게 되죠. 그래서 쓴 커피가 바디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. 대신에 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강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높은 강도 안에 당연히 바디감을 표현할 수 있는 물질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쓴 커피에서 바디감을 높게 느끼는 경향들이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쓰다라는 것과 바디감이 좋다라는 거는 좀 구분되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디감을 얘기할 때는 물과 우유와 생크림의 비율을 많이 들어요. 물을 먹을 때는 어때요, 여러분? 입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촉감이라든지 무게감이 좀 덜하죠. 근데 물보다는 우유가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이라든지 무게감이 더 많고요. 우유보다는 생크림이 더 많이 있죠. 근데 이 표현 가지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. 커피는 특히. 저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, 우리가 와인으로 바디감을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. 근데 와인은 이미 생산되어져 있는 한 병을 가지고 바디감을 평가를 하죠. 근데 커피는 추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디감을 평가를 하게 돼요.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바디감을 더 좋게 추출하느냐 나쁘게 추출하느냐는 바리스타에게 달려있는 거죠. 자, 이 바디감을 우리가 좋게 느낀다라는 거는 커피 안에 있는 지방 성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, 3대 영양소라고 하죠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이 있어요. 커피 안에도 이 세 가지의 성분들이 있고요. 탄수화물은 단맛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. 우리가 커피의 단맛을 느끼는 거는 사실 향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, 어쨌든 탄수화물이 단맛을 느끼게 하고, 자, 단백질은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죠. 자, 그렇다면 세 번째 지방은 풍부함, 그리고 매끈거림, 묵직하다, 끈적이다, 걸쭉하다, 촉촉하다, 이런 다양한 효용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,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표현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높은 커피들이 더 바디감이 좋고, 지방이 낮은 커피들이 더 바디감이 낮아요. 이 생두 안에 있는 지방 성분은 커피나무가 재배되어질 때 우리가 때루아라고 하죠. 그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. 높은 고도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지방 성분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살 때, 또 커피를 판매할 때 고도를 다 적어 놓죠. 특정한 토양이라든지 특정한 국가의 콩들이 특별히 바디감이 높은 콩들이 있어요. 케냐라든지 웨털 프로세싱된 인도네시아 커피들이 좀 바디감이 다소 높게 나타나죠. 만델링 그러면은 남자의 커피, 묵직한 커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리고 특정한 가공 방식에 따라서 이 바디감이 달라져요. 수세식 가공 방식은 바디감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고요. 내추럴 가공 방식은 바디감이 좀 높은 경향이 있고요. 바디는 추출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. 왜냐면 우리가 바디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또 커피 안에 있는 조그만한 입자에서 나오는 미분 성분들을 통해 바디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융드립이라든지 메탈 필터로 내리는 커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종이 필터들로 추출한 커피보다는 더 많은 바디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. 자,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케냐나 인도네시아 만델링 같은 고유의 바디감이 높은 커피들이 있어요. 반대로 에티오피아나 코스타리카 같은 비교적 바디감이 낮은 커피들이 있죠.
근데 내가 코스타리카나 에티오피아 콩을 에스프레소로 추출을 하고 이 케냐나 만델링을 필터 커피, 드립 커피로 추출을 했어요.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게 바디감이 높을까요? 에티오피아나 코스타리카 커피들이 바디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. 왜냐면 그 커피 안에 있는 지방 성분들 또는 미분 성분들을 더 많이 추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디감을 높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생두 자체의 바디감을 평가하느냐, 이 추출한 결과물을 가지고 바디감을 평가를 하느냐,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바디감이 좋냐 나쁘냐가 좀 달라지게 되죠.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쓴 커피라고 해서 바디감이 좋은 커피는 아니다. 바디감은 우리 입안에서 주는 촉감이나 무게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. 근데 이 촉감이나 무게감은 재배 환경에 따라서 커피가 주는 고유의 바디감이 높은 커피들이 있지만 추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바디감을 살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전 다음번에 또 다른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